야담 이야기. 마당쇠와 과부 마님의 하룻밤. 이건 죽은 사람이 산 자식 낳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신비한 이야기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 마당쇠가 나무를 하고 집에 돌아가려다가 너무 멀리 온 탓인지 길을 가다가 대낮에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다리가 아파 양지 바른 곳에서 잠깐 쉬었습니다. 나무를 지고 산속을 오랫동안 헤맸으니까 많이 고단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만 스르르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허연 노인이 나와서 이 마당쇠에게 막 야단을 쳤습니다. 이놈아, 여기는 죽은 사람이 묻혀서 산 자식 낳을 자리인데 내가 왜 누웠느냐. 어서 썩 일어나 가거라. 라고 호통을 치니 마당쇠는 깜짝 놀라 꿈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깨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신기한 꿈인 것 같아. 그 자리에 표를 해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찌어찌 다시 길을 찾게 돼서 또 길을 갔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길가에 있는 외딴 집에 들어가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과부 주인이 황혼에 찾아오신 손님을 나가라고는 못하겠으나 우리 집이 그리 편한 곳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니 마당쇠는 하룻밤 잠깐 머물 터인데 편하고 안 편하고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라고 손사래를 치며 말하니 정 그러시다면 들어오십시오. 라고 해서 마당쇠는 그 집에 들어가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 집에 다른 식구는 아무도 없고 과부 혼자 살고 있는데 과부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웃는 법이 없고 그저 내쉬느니 한숨만 나오는 거였습니다. 과부는 아들 방에서 자라면서 문을 열었는데 아들은 없었습니다. 어디 갔겠거니 하고 잠을 자게 됐는데 자다 보니 과부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나가더니 한참 있다가 도로 슬그머니 들어와서 흐느끼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는 거였습니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이다 싶어서 그 이튿날 이왕에 신세를 졌으니 하루만 더 유예 갑시다 하고 하루를 더 묵었습니다. 그날 밤에 과부가 또 자다가 말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기에 마당쇠도 가만히 일어나서 뒤를 밟았습니다. 대체 어디를 가나 하고 말입니다. 가만가만 따라가 봤더니 집을 휘돌아 뒤란 후미진 곳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무덤이 하나 있는데 과부가 무덤 뒤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는 거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프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그걸 꺼내서는 매질을 하는 거였습니다. 과부는 내 이놈, 괘씸한 놈, 내가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회초리를 가지고 집단에다 매질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것 참 괴이하다 하고 과부보다 먼저 돌아와서 자는 체하고 있다가 아침에 날이 밝아서야 연유를 물어봤습니다. 어젯밤 보니 주인장께서 집단의 옷을 입히고 매질을 하던데 대체 무슨 까닭으로 그러십니까? 했더니 그제야 과부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말을 하는데 참 들어보니 딱했습니다. 3대 독자를 뒀는데 딸도 하나 없이 그것 하나만 낳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만 석 달 전에 죽었습니다. 하도 원통해서 지프로 아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무덤가에 둔 다음 날마다 매질하기를 석 달 동안 했습니다. 애미보다 먼저 갔으니 불효여 장가도 못 가고 죽어서 대를 끊어 놓았으니 더 큰 불효가 아니겠습니까? 원통함을 못 이겨 죽은 아들일 망정 날마다 훈계를 하면서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한숨을 쉬면서 과부는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연을 다 들어보니까 산속에서 길을 잃고 잠이 들었을 때 꿨던 꿈이 생각나는 거였습니다. 그 죽은 사람이 묻혀서 산 자식 낳을 자리라고 하던 말이 탁 떠오르는 거였습니다. 마당쇠는 그때 그 자리에다 표를 해놨잖아. 그래, 한번 이야기라도 해보자 라고 생각하며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자식은 잃었으나 혹 대를 이을 길이 생긴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렵니까?
라고 말하니 과부는 그런 일을 바랄 수는 없지만은 자식이 죽은 마당에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드님 무덤을 옮겨 쓰십시오. 라고 말하니 과부도 달리 무슨 수가 없으니까 행여하는 마음에 그러마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무덤을 옮겨 썼습니다. 죽은 사람이 묻혀 산 자식 낳을 자리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로 말입니다. 옮기면서 무덤에 은장도 하나를 같이 넣고 묻었습니다. 과부 말이 그 장도는 아들이 생전에 쓰던 것으로 언젠가 아들 따라 죽으리라 하며 품고 있던 것인데 혹시 몰라 이제는 손주를 보려면 살아야겠으니 무덤에 넣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덤 옮기는 것을 도와주고 마당쇠는 다시 길을 떠나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한 3년이 지났습니다. 마당쇠는 궁금하기도 해서 나무하러 갈 때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 집에 들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말입니다. 가보니 과부마님이 어린아이를 하나 턱 안고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달덩이 같은 사내아이를 턱 안고 앉아 있더란 말입니다. 마당쇠가 들어가니 주인이 반색을 하며 맞아들이고는 손님 덕분에 죽은 아들한테서 산 손주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연유를 물으니 미소 지으며 과부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들 무덤을 옮겨 쓰고 나서 몇 달이 지나서 그 고을 원이 보낸 사령들이 찾아왔더랍니다.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은장도 하나를 가지고 찾아와서 과부에게 혹 이 장도의 내력을 모르십니까? 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들의 장도였던 것입니다. 제 손으로 아들과 함께 무덤에 묻은 바로 그 장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아들의 장도인데 이걸 왜 당신들이 가지고 있어? 라고 했더니 사령들이 놀라면서 고을원에게 얼른 가보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고을원을 찾아갔더니 원이 또한 놀라면서 정녕 이 장도가 그대의 아들 것이오 하고 물으니 과부는 당황하면서 틀림없습니다. 내 손으로 아들과 함께 이 장도를 묻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원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그 일이 참 괴이하더랍니다. 몇 달 전에 원이 그 고을을 맡아 부임하면서 식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산속을 지나다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였습니다. 맨 뒤에 따라오던 딸의 가마가 그만 땅에 딱 들러붙어서 옴짝달싹 않더란 거였습니다. 장정들이 열이고 스물이고 달려들어 떼어내려 해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할 일 없이 그 자리에서 행렬을 멈추고 한참 동안 쉬고 있었는데 한참을 쉬고 나니까 가마가 떨어져서 행렬이 다시 움직였는데 부임을 하고 나서 보니까 딸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였습니다.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해보니 딸이 아이를 뵌 거였습니다. 사대부 집에서 처녀가 아이를 뵀으니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힐 것 아니겠습니까? 암만 생각해도 부임할 때 산속에서 딸의 가마가 땅에 들러붙은 일이 마음에 걸려서 가마를 살펴봤더니 거기에 못 보던 은장도가 떨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 아버지는 이 장도의 주인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령들을 시켜 온 고을에 수소문을 했는데 마침 주인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원의 딸이 뵌 아이가 자기 손주인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무덤 속에 들어있어야 할 장도가 가마 속에 들어갈 리 있나. 그래서 원의 딸이 아이 낳기를 기다려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손주로 키우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마당쇠가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아닌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산 자식을 낳았던 것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 했는데 꿈에 나온 게 사실로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꿈이라는 게 참 신기할 때도 많죠. 저는 간혹가다 꿈을 꾸는데 그럴 때마다 꿈의 몽을 찾아서 보고 좋은 꿈이면 간혹 복권을 샀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어쩔 때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역시 꿈은 꿈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푹 주무시면서 행복한 꿈이라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